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드디어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제가 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게 아마 이건 언제 나온 거더라? 2000년 초반? 2007년이네요. 2007년, 2008년 정도에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이에요. 지식 2라는 책. 지식 2, 역사 2 채널, 뭐 그런 EBS 프로그램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봤던 주제였습니다. 224페이지. 여기서 봤던 주제였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건데, 바로 샤키 바트만 이상한 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동물원에 정말 동물처럼 전시되었던 사람, 그 여자의 기구한 그 삶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샤키 바트만의 얘기를 일단 하기 전에 최근에 2013년에 런던에서 런던 동물원에서 이러한 인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알바생들이에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물원처럼 전시된 것은 아니고 한번 퍼포먼스로 사람도 결국은 동물이 진화돼서 뭐 사람도 동물의 연장선이다 이래가지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인간도 이렇게 한번 전시를 해봤어요. 전시된 동물의 입장을 한번 느껴보자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재미난 퍼포먼스로 이렇게 인간을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낮 시간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요.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고 떤텐을 하기도 하고 이를 잡아먹는 식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그냥 자발적인 전시였죠. 근데 이런 알바가 이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자발적인 전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잡혀가지고 전시된 정말 동물처럼 사람을 전시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고 진짜 동물처럼 전시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주 옛날도 아니고 불과 19세기에 한창 그 서구 열강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막 인디언들 이렇게 막 식민지 만들었을 때 그쯤에 그들을 자기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시하고 조롱하고 놀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뭐 그 동물들이 사육사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어쨌든 걔네들은 거기서 원래 사는 애들이 아니고 일생을 그렇게 전시당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죠. 그런 동물원의 역사도 바로 19세기 서구 열강이 시작한 거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물원에서 이렇게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이제 지금은 에버랜드, 막 꿈과 막 희망의 나라, 막 이런 놀이공원에 있는 동물원이 되게 평화롭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제 서양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왔는데 처음 보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데려가가지고 전시하면서 그러면서 동물원이 생긴 거였고 그러다가 그게 더 나아가서 인간도 전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인간 전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샤키 바트만에 대해서 약간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진 전시를 한 사람이 있어요. 르네 콕스의 호텐도트의 비너스라는 식으로 큰 가슴과 큰 엉덩이를 이렇게 뭔가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흑인 이런 사진 작가면서 사진 모델인데요. 이 여자분들은 흑인 인권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하고 흑인 여자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인 여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가 흑인 여자들이 큰 엉덩이와 그런 가슴이 그냥 그렇게 생긴 것 뿐인데 성적으로 밝힌다. 흑인 여자들은 약간 성적으로 특히 밝힌다는 그런 속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항해서 이제 샤키 바트만의 약간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르네 콕스의 제품인데 이 작품 이름이 호텐도트의 비너스 2000년 버전이라는 겁니다. 호텐도트의 비너스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바로 샤키 바트만이에요.
샤키 바트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단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고 채팅창도 잠깐 켜서 여러분들이 채팅도 자유롭게 한번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뭐 살아생전에 전시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그러한 진짜 능욕을 했다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고인 능욕, 진짜 정말 도를 넘어선, 어떻게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자, 샤키 바트만에 대해서 그녀의 일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샤키 바트만은 1789년에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이제 코이코이족이라는, 거기에는 코이코이족이 있었고 유명한 종족에 코이코이족, 부시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코이코이족은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엉덩이가 컸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컸냐면, 저도 이제 한국 사람 치고도 저도 좀 엉덩이가 큰 편이긴 한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그 거대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이 엉덩이가 좀 커서 너무 엉덩이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를 업을 때 한번 이렇게 지탱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어부발을 할 때도 엉덩이 위에 아이가 서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엉덩이가 큰, 네,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이 코이코이족의 그 거대한 엉덩이는 사실 유전적인,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대요. 둔부경화증이라고 해서 지방이 그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둔부 지방이 점점점 이제 둔부의 지방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좀 딱딱하게 굳는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래요. 둔부 지방 경화증.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다 못해 뭔가 좀 이렇게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가슴도 큰 편인데 특별히 엉덩이가 발달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그리고 또 이 엉덩이가 발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엉덩이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엉덩이가 크면은 좀 질의 깊이가 깊어진대요. 이제 실제로 샤키 바트만을 해부한 결과 질의 길이도 깊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엉덩이가 큰 여자는 조금 더 밝힌다, 뭐 성욕이 뭐 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 좀 야한 부분이긴 하지만 샤키 바트만의 성기 자체가 매우 그 소음순이 발달해서 길게 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와 그 생식기를 그대로 그냥 전시한 거야. 마치 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동물원의 원숭이한테 옷 안 입히잖아요. 샤키 바트만도 옷을 거의 입히지 않고 거의 전라 상태로. 입히더라도 오히려 능욕적으로 타이즈를 입었는데 엉덩이가 뚫려있다던가. 그러니까 있잖아, 막 약간 망사 같은 그런 타이즈 같은 거 입히고 엉덩이랑 생식기는 뚫려있고. 차라리 안 입히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입혔는데도 굴욕적인 그런 옷을 입히고 전시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코이코이족인 샤키 바트만을 어떤 날 윌리엄이라는 그 영국 의사가 보고 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와, 엉덩이가 저렇게 크다니. 이거 영국에 데려가가지고 얘를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때 샤키 바트만이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이때 남아공이 이제 영국에 이제 식민지를 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그 혼란 속에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혹해가지고 영국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구입한 거죠. 그냥 돈을 주고, 정말. 돈을 주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만 19세, 19세. 20살 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딱 20살 때 영국에 가서 전시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돼요. 원래 샤키 바트만인데 사라 바트만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거 그때 당시 실제 전시했을 때 포스터예요. 이런 식의 사라 바트만이 드디어 우리 동네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경 오세요. 이 그림에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개도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을. 걔만도 못했다라는 거야. 그 사라의 그 처지가. 사라는 그냥 정말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은, 이게 의상이요. 일부러 가슴 쪽에 조개 껍데기를 붙였고 비너스 같은 그런 식의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사라의 그 애칭이 호텐도트의 비너스였다고 합니다. 호텐도트의 비너스,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런 식으로 막 구석기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거지. 이 몸매를 비너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텐토트라는 뜻이 뭐냐면 코이코이족을 낮춰 부르는 건데, 코이코이족의 이런 큰 엉덩이, 여러분 이 큰 엉덩이가 마치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오랑우탄이 엉덩이가 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걸어 당기는 게 마치 오랑우탄 같다, 유인원 같다, 이래가지고 코이코이족을 비하해서 호텐도트라고 불렀어요. 호텐도트란 뜻은 유인원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런 오랑우탄, 침팬치, 원숭이 뭐 이런 그 유인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코이족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새로운 종족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이게 급이 다른 정말 동물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 몸을 정말 구경거리로 신기하다고 이렇게 쳐다볼 봤다는 거죠. 이런 인간 전시를 하는 것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사실 르네상스 이후부터 그런 특별한 특이한 쇼, 막 이런 전시, 서커스 이런 게 나타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간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이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제국주의 그 열강이 막 서양 애들이 막 총칼로 위협하고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얘네들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특이한 동물이 있다니. 어머, 여기 특이한 식물이 있다니. 이때부터 특이한 식물들, 동물들을 가져가고 그거를 박물관에 전시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자연사 박물관, 동식물 박물관 이런 게 생기면서 걔네들의 그런 뭐랄까 과학적인 거, 생물학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도 데려간 거죠. 이렇게 전시하겠다고. 그래서 인종 전시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트만이 사라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라의 몸을 보기 위해서 막 개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이제 전시가 됐을 때 윌리엄에 의해서 거의 하루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10시간 정도로 전시를 하는데요.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짐승같이 다뤄졌다고 해요. 저 짐승우리 같은 데서 진짜 이렇게 목에다 목줄을 매고, 앉아! 이러면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고, 춤춰! 그럼 춤추고, 마치 우리가 원숭이를 조련해가지고 이렇게 딱 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예술적인 좀 재능이 있어서 춤을 좀 잘 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흥을 돋궈주고 춤추고, 그렇게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전시당하고 서커스 같은 데 이제 전시하고 그렇게 계속 쇼를 이어간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일이야. 이게 완전 능욕당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한번 돈을 줄 테니 성기를 한번 만져보겠어 해서 성기를 만져보고 엉덩이를 만져보고, 이건 뭐 거의 성추행급이죠. 그런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뮤지컬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거에 본따서 피카디리 극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피카디리에서 사라의 쇼가 호텐도트의 비너스 쇼가 정말 1위로 인기가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돈벌이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은 이제 싹 다 돌았어. 더 이상 이제 돌 데가 더 이상 없어. 그랬더니 이 윌리엄이 사라를 파리에다가 갖다 팔게 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라의 무엇을 특히 이제 재밌어 했냐면, 이 사라 바트만에 보여준 이제 그림이에요. 그녀의 엉덩이와, 근데 실제 이게 여러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엉덩이가 크긴 컸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둔부 경화증으로 크다 못해 좀 위로 이렇게 솟았거든요. 여기가 딱딱하게. 가슴도 물론 컸고, 앞에서의 골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반이네요. 골반 넓고. 그래서 이제 그녀의 생식기가 좀 남들보다 좀 더 발달하여서 이제 그 여성의 생식기의 일부분인 소음순이 이게 좀 길게 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긴 소음순을 가지고 막 칠면조 목에 매달린 그 칠면조 피부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조롱하고 막 만져보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샤키 바트만의 큰 엉덩이와 생식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야.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큰 엉덩이와 생식기를 보러 온 거죠.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파리로 팔려가게 되는데, 파리에 이제 윌리엄이 자기는 돈 벌 만큼 벌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어떤 사람한테 파냐면 그 동물,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전시하고 돈을 받는 야생동물 흥행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커스 조련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동물들을 보여주는 야생동물 흥행사한테 동물처럼 팔아버린 거야, 사라를. 근데 파리로 넘어오고 나서 좀 생활이 펴지나 했더니 더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이 레오라는 이 흥행사는 사라에게 쇼만 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몸까지 팔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길게는 12시간까지 하루 종일 춤추고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게 춤을 추고 또 매춘까지 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사라는 이제 병 들어갑니다. 각종 성병과 그런 그 매춘으로 인한 성병, 그리고 이제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자기도 의지할 게 필요한 데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 매춘으로 인한 그 성병,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라가 몇 살에 죽게 되냐면 이 행동을, 이러한 삶을 7년 동안 하다가 결국 26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안타깝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라의 몸을 독특하게 봤던 이런 학자들이 그녀를 해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자 중에서도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조르주 큐비에라는 학자는 이런 생물학이라던가 이런 종족의 분석표에 한몫한 되게 유명한 실증주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조르주 큐비에가. 이 조르주 큐비에가 만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동물은 척추동물, 관절동물, 연체동물, 방사동물, 사군으로 나눈다.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연체동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척추동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동물 비교 해부학 연구의 1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묻어주는 게 아니라 사라의 뇌와 생식기를 꺼내서 적출해서 그 포르말데히드라는 그런 그 박제하는, 상하지 않는 그 물약에 넣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 뇌 용량은 어떻고 인간하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때 이 큐비에가 썼던 그 논문의 글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멈추고 동물의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인종 연구를 한다고 그 뇌와 생식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와 생식기가 병에 담긴 채 이게 본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됐냐면 186년 동안이나, 무려 186년 동안이나 프랑스 인류학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90년도에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 언제 본국으로 돌아오냐면 2002년에 돌아왔어요. 이 망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이건 뭐 진짜 막 시체까지 그렇게 훼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인능욕. 뇌와 생식기는 그렇게 이제 해부한 다음에 그렇게 딱 그 포르말데를 이런 병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사라의 그 몸은 또 그냥 내비두지 않고 박제를 하게 됩니다. 뇌와 생식기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박제해서 전시에 미라처럼 만들어가지고. 잔인하죠. 그래서 그 사라를 박제한 그 사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진입니다. 이제 사라를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렇게 정말 작은, 키는 150 정도의 그냥 작은 하나의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남들과 좀 다르다는, 그 외모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박제돼가지고 박물관에 계속 전시되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보고서 와 진짜 엉덩이 대빵 크다, 뭐야, 와 뭐 가슴도 대따 크다, 이런 뭐 약간 동물 같다, 이런 식으로 맨날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쳐다보고 와 대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전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인 행동 아니냐, 망자에 대한 좀 예의가 없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어떤 식으로 종족을 분류를 했냐면, 종족 분류표에서 사라를 칸으로 따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유인원에 가깝다. 그래서 사라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도 계속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사라의 생식기와 뇌가 있는 그 병에 있는 그것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 이 학자들이 유전자가 아마 다를 거다. 전시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실제로 검사를 해봤거든요. 하나도 틀림없이 인간으로 나왔어요.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간을 단순히 아프리카에 살았다는 이유로 좀 가난한 나라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남아공이 되게 잘 살고 이런 특별한 몸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가 잘 살고 잘 나갔으면 과연 데려올 수 있었을까? 그들보다 단지 좀 약간 미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미개한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좀 미개해 보이고 맨날 벗고 다니고 엉덩이가 크고 좀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연구하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종족 분류표에서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남아공에서 사실 프랑스한테 끊임없이 사라의 이 신체를 돌려달라. 이게 무슨 능욕이냐. 이거는 이 흑인들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이다. 프랑스에서 돌려달라고 계속 프랑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어떻게 주장을 하면서 거절을 했냐면 계속 모르는 척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프랑스가 외국에서 가져온 유물들은 프랑스의 것이다. 우리가 식민지 본국에서 가져온 그런 유물들, 전리품들은 국가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남아공에서 계속 그런 걸 주장을 하다가 결국 만델라 대통령 때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죠. 흑인의 그런 인권을 많이 높였고 만델라 대통령이 내가 이 사라의 이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라의 이 유골, 이 박제된 이 몸과 그 병에 들어있는 사라의 그 생식기와 그 뇌를 내가 가져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정권에서 진짜 내가 진짜 내려오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진짜 최고의 그 뭐랄까 그 정권 첫 번째 국책 사업으로 딱 정해요. 만델라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정부에서 이제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인권단체에서 비인간적이다 돌려주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결국 언제 돌아왔냐면 바로 2002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이제 정말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2002년에야 186년을 그렇게 타지에서 능욕을 당하고 2002년에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편히 묻혔던 거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남아공의 이스턴 케이프의 그런 감투스 강변 근처에 사라 바트만의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키 바트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사라의 본명이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그래서 결국 그나마 돌아온 게 다행인데, 이 사라 바트만이 이제 돌아온 그런 돌아온 그 송환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빼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송환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인류학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 사람을 그의 유골이고요. 유골, 박제 이렇게. 엉덩이가 크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뭔 죄입니까?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죠. 이런 인류학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이게 또 그 박물관에 가장 돈벌이였대요.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사실 저도 대형 박물관은 가봤거든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는 거의 다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외국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집트의 상형 문자 로제타석이라던가 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미이라라던가 대형 박물관에 미이라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집트 거 아닌가요? 근데 영국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줘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의 유물이다. 우리가 그럼 옛날에 가져갔을 때 왜 니네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네들은 이 미이라를 가져가서 보존할 첨단 기술이 없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복붙해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로 대답했어.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직지심체 유저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그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훨씬 더 빨랐던 그 직지심체 유저. 우리가 그 최초로 활자 인쇄본인 거잖아요. 한국은 그 책을 이렇게 보존할 그런 첨단 시설이 없다. 우리가 그냥 보존만 해주겠다. 이거 니네 거 맞는데 우리가 전시만 우리가 해줄게. 보존은 우리가 깔끔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있어. 우리가 KTX 만들고 그때 막 프랑스랑 교류하고 할 때 그거 직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얘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프랑스랑 막 평화 외교 얘기하면서 직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직지 심체 유저도 조만간 빨리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누군가 개인이 팔든 안 팔든 그거는 국가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히 골동품으로 돌고 돌아서 거기로 왜 갔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지만 그것도 심지어 되게 막 박물관 구석쟁이에 진짜 있는 거를 우리나라의 그 박병선 박사가 진짜 그걸 찾아내가지고 진짜 일생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거거든요. 직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 건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죠. 이렇게 뻔뻔하게 갖다 주지 않다가 이제 여론이 조성되고 남아공에서 국제 수업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엔 돌려받는 거죠. 국가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전 국민이 바라면 결국은 프랑스가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국제적으로 욕먹는 행동이니까. 근데 왜 안 돌려주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주다 보면은 그들의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다 갖다 줘야 돼. 우리나라 직지 돌려주면 이집트에 뭐 관련된 문화재, 뭐 동남아시아 문화재 이런 자기네들 박물관에 있는 외국 그런 유물들을 다 돌려줘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하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는 결국 안타깝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프랑스의 국기의 그 정신에 대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프랑스 국기가 여러분 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은 모두 자유가 있고 평등하고 그리고 박애. 나보다는 어려운 남을 도와주는 그런 박애주의. 이 사라 바트만의 이런 이야기에서 자유, 평등, 박애가 느껴지십니까? 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인한테만 포함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이 국기의 뜻이 참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은 사실 이 사라 바트만에 대한 이런 사진, 박제된 이 몸사진이 아직도 프랑스 이런 국립미술학교에서 인간의 그런 몸 중에서 특별한 몸 막 이러면서 해부학 수업에 사라 바트만의 이 사진을 이용해서 공부했대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참 안타까웠던 사실입니다. 사라 바트만에 대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호텐도트 이런 것은 이제 결국 코이코이족 비하에서 유인원으로 얘기한 것이죠. 아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이코이족의 코이코이란 뜻은요, 코이코이족 이름으로 그 언어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냥 정말 사람인 것 뿐인데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시되고 평생을 전시하고 정말 동물 같은 취급을 당하고 강제로 매춘을 하게 되고 진짜.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여러분 26에 죽었겠어요. 한참 창창한 나이에. 참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 바트만의 그런 삶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검은 비너스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화된 내용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은 비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인천의 무슨 어떤 아트홀에서 추모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고요. 뮤지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 바트만의 그런 안타까운 삶을 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퍼포먼스도 하고 있고,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가슴이 크다고 해서 여자가 음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가슴이 큰 여자는 음탕하다, 엉덩이가 큰 여자는 그렇게 밝힌다고 하더라. 왜냐면 엉덩이가 크면은 그만큼 생식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질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뭐 약간의 더 조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가슴이 크다고 해서 더 밝히고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고 그 사람의 취향 차이지 그 사람의 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 그건 아닌 거죠. 남자들도 코가 크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생殖기가 큰가요? 코가 크면은 콧구멍이 크죠. 예. 다 벗겨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참 이런 안타까운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사실 주변에서 나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좀 생긴 게 특이하다고 해서 행동이 특이하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조롱하거나 왕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인간 전시, 남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차별받았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그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